우리 지역의 대장은 어디인가?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1편 경기 동부, 2편 북부, 3편 서부에 이어서 4편 경기 동부편이에요. 자, 구리부터 하남, 성남, 광주, 용인까지. 광주는 경기도 광주겠죠. 용인은 경기 남부편 1편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너무 대충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걸 왜 알아보는 거냐? 얼마 전에 이 영상 보신 분들 있죠?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 초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이러고 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 양극화의 상단을 선점해서 나중에는 여기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강남, 서초, 송파, 과천, 판교, 위례 등의 즉 수도권의 대장 지역을 선점해야 되고 도저히 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각 지역별로 대장 지역에 대장 단지들이 또 있다고 했어요. 이런 지역별 대장 단지를 선점하시면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장급이 아니어도 미래에는 대장이 될 곳들, 지금은 저렴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똑같은 대장이 될 곳들을 선점하면 된다. 수익성은 이 방법이 가장 높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의 상단을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빨리 선점해서 쑥쑥 올라가자가 이 영상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 영상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그래서 지역별 대장이 어디냐, 이 재건축 후보지와 기존 신축까지 통틀어서 그럼 대장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답하고자 1편 경기 남부편을 시작으로 원래는 경기 동부에서 끝나지 않고 인천, 서울 강서, 강동, 강북 이런 지역들의 대장이 어디인지도 쭉쭉 5, 6, 7편까지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 특정 단지들을 또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댓글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4편을 마지막으로 끝내겠다. 경기도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구리, 하남, 성남, 광주, 용인을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는 끝나게 돼요. 다른 지역들은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실 요것도 제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댓글에 요청이 워낙 많아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한번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기 동부입니다. 오늘 어디 본다고 했죠? 구리, 그 밑에 하남, 그 밑에 성남, 광주 갔다가 용인 가요. 이 5개 지역 내에서 대장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구리부터 볼게요. 구리시는 정말 작아요. 이 거대한 남양주시와 서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과 붙어 있다는 거죠. 구리에서 한강 건너면 강동구죠. 이쪽은 중랑구. 쪽 남쪽으로 서울과 면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겠죠. 이 암사역 보이죠? 8호선 암사역 현재 종점. 여기서 8호선이 연장돼서 구리시를 쭉 관통을 합니다. 해서 남양주 별내까지 가요. 이 8호선은 잠실을 가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 구리의 집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암사에서 연장돼서 선사, 토평, 구리 도매시장. 자, 진건부터는 남양주고 요 아래까지가 구리죠. 구리는 토평, 구리역, 구리 도매시장역 이렇게 8호선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구리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되느냐,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이 8호선 토평역과 한강 사이입니다. 이 구리시는 한강을 끼고 있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 대장 입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리시에서 중요한 거 8호선, 한강.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래쪽은 대부분 개발이 안 돼 있고요. 이 구리 한강공원 굉장히 유명하죠. 봄엔 유채꽃, 가을엔 코스모스.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죠. 이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 토평역 아래쪽에 있어요.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뷰가 나옵니다. 금호 베스티빌 5단지나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는 한강 뷰가 보이겠죠. 이게 한강은 거리가 멀어도 무한히 길잖아요. 양옆으로. 무한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서도 앞에 장애물만 없으면 한강 뷰가 나와요. 구리시인데 한강 뷰가 나온다. 그리고 8호선이 들어온다. 이보다 좋은 입지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밑에 있는 단지들. 자, 근데 얘는 구축이잖아요. 이 아래 드넓은 토평지구가 개발이 돼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왔다. 여기가 당연히 대장지구가 되겠죠. 이쪽 주민들은 여기가 개발이 안 되기를, 또는 개발이 되더라도 고층 건물이 안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가 개발되면 대장 자리를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조망도 가려버려요. 너무 싫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구리 대장은 이쪽인데 이 아래 어딘가 개발이 되면 그곳이 대장이 된다. 아무리 지하철이 가까워도 한강뷰와 신축인 점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이런 곳들이 있다. 구리는 간단하게 끝내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하남으로 갑니다. 하남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보이는 게 3기 신도시로 예정되어 있는 교산 신도시 부지고 그 위에 하남시청이 있고 이쪽에 덕풍동 하남의 구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산, 그 위에 미사 이런 곳들은 익숙하신데 하남 구도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하남 구도심은 이쪽에 있어요. 교산 신도시와 미사 신도시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도심 그 위로 미사 신도시가 있고요. 미사 신도시는 이 고덕 강일지구가 딱 붙어있죠. 고덕 강일지구와 미사지구의 입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교산 신도시 왼쪽으로 보면은 가밀역 있죠. 여기가 가밀지구예요. 그리고 제가 가밀지구 여기는 좀 작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위례선 보이죠? 여기가 위례겠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하남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이쪽이 하남이에요. 여기는 송파, 이 아래쪽은 성남. 위례 신도시는 송파, 하남, 성남에 걸쳐 있죠. 아무튼 위례 신도시의 북쪽, 동쪽 일부가 하남이다. 자, 그럼 하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북위례 쪽 위례, 다음에 여기 가밀지구, 이 위에 미사, 다음에 하남 구도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아요? 위례가 가장 좋죠. 여기 지금 강남구예요. 바로 옆은 송파구예요. 이 위례 신도시 자체가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죠. 강남 3구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위례죠. 그리고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철도망 보세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위례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복잡하죠. 당연히 위례가 가장 좋습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좋은, 가장 대장 입지는 어디다? 위례다. 좀 구분을 해보자면 위례나 가밀지구는 송파구와 닿아 있고요. 미사나 하남 구도심은 강동구에 닿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례 신도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12개 역세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례에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특히 철도 위주로 많이 추가가 돼요. 이 중에 이제 하남시는 요렇게 해서 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하남인데 이 하남 북위례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딜까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죠? 여기 위례 중앙역. 여기 보시면 위례 신사선이라고 가려져 있는데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 위례 중앙역은 위례 신사선의 출발역입니다. 그리고 트램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면 8호선 위례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 정거장을 가도 복정역에서 8호선, 수인 분당선, 위례 과천선 등으로 또 환승이 가능하고요. 트램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5호선 마천역과 또 환승이 돼요. 이 마천역은 조금 멀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 위례 신사선을 바로 탑승하거나 복정에서 수인 분당선 8호선, 위례 과천선까지 모두 탑승하기가 매우 편리하죠. 위례 신사선은 쭉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면 어딜 가요? 삼성역, 위례 대한민국의 중심 삼성역, 봉은사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청담 지나서 신사까지 가서 위례 신사선이에요. 삼성과 봉은사를 가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노선이 되는 거죠. 그 출발역은 위례 중앙역이다. 하남은 이쪽이 이제 하남인데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당연히 하남 북위례에서는 최고겠죠. 이 왼쪽에 송파구예요. 아래쪽은 성남. 여기 있는 이 단지들이 위례의 대장이자 하남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초중고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까지 포함해서 특정 아파트 한 개를 딱 찍진 않으려고 해요. 이 중에 어딜 들어가도 다 비슷비슷한 투자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고 이렇게 학교를 면하고 있다. 여긴 신도시니까 다 신축이잖아요. 어딜 들어가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중에서 뭐 어딜 들어갈지 고르고 있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금매 나오는 거 들어가면 돼요. 싸게 나오는 거. 자, 정리하면 하남은 위례가 대장이고 위례에서는 위례 중앙역 근처가 대장이다. 하남에서 살짝 남쪽으로 가면 판교 보이고 성남이죠. 성남시죠. 판교가 성남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교가 이렇게 있으면 판교가 분당 안에 있어요. 분당은 성남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이런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제가 어디를 대장이라고 할 것 같아요? 판교. 생긴 것만 봐도 판교가 중심이잖아요. 판교는 현재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 되게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단조로 왔는데 이렇게. 자, 무엇이 들어옵니까? 일단 지금은 신분당선 하나 있어요. 신분당선. 그리고 경강선 있습니다. 이 경강선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광주로 가요. 광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왼쪽에서 굵직하게 들어오는 파란색 노선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 예정되어 있는 노선들입니다. 지금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월곶 판교선, 월판선이에요. 월판선. 이 월판선은 판교를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선입니다. 중요한 건 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성남역이죠. 얘는 뭐예요? GTX-A. GTX-A가 깔려요. 판교에. GTX-A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또 하죠. 이 GTX-A가 판교를 지남으로써 GTX-C에 비해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괜히 GTX A 노선이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올라오는 약간 빨간색인데 좀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로 들어오는 거 요렇게 이건 뭐냐면은 8호선 연장이에요. 위에서부터 들어와요. 이 모란에서부터 이렇게 연장돼서 보뜰사거리, 판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8호선도 연장이 돼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요거 뭐 110, 109 이렇게 111, 110, 109 이렇게 써있으면 뭐예요? 이거 트램이죠. 분당 트램. 이건 분당에서 또 판교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월판선은 인천, 안양, 광명 이런 데서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분당 트램은 분당에서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8호선은 강남 사람들, 잠실 분들이 판교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또는 남양주, 구리 등등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려고 노선이 지금 2개 있는데 4개가 추가가 된다. 엄청나게 많아지죠. 지금 2개, 4개 추가해서 6개. 뭐 이렇게 교통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호재인데, 판교는 사실 교통 호재가 메인 호재가 아닙니다. 판교의 힘은 이 교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들은 이렇게 교통이 들어오면 그게 뭐 굉장한 대박이지만, 판교는 훨씬 더 큰 호재가 뭐냐? 일자리예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억대 연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될 겁니다. 여기가 모자라서 지금 여기를 짓고 있죠. 판교 2, 3 테크노밸리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 판교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IT의 보고예요. 제가 따로 영상도 만든 적이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입니다. 그럼 이 판교에서 지금 대장은 가격 쳐보면 나와요. 지금 가장 비싼 곳은 굳이 제가 얘기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오니까 여기. 이거 확인 못하시는 분 없죠. 쭉 보면은 이렇게 판교역이 있고 성남역이 있어요. GTX 성남역 앞으로 들어오는 곳. 그다음 임에 이렇게 있는데, 당연하게도 판교역 역세권 쪽이 가장 비싸요. 가장 비싸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저렴해집니다. 고속도로는 이제 지하화될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요. 굿모닝 파크라는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있던 자리에 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좌우가 끊기지 않고 딱히 이어지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까지만 판교예요. 이 왼쪽은 판교 신도시, 이 오른쪽은 분당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1기 신도시고 판교 신도시는 2기 신도시예요. 노태우 정권 때.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권 때 설계한 신도시죠.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92년도부터 94년 이때쯤 지은 아파트들이 많고요. 이 왼쪽은 2008년도 정도에 지은 아파트들 위주입니다.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비교적 신축인 판교 쪽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대장이겠네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연도를 보시면 조금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재건축이 가능하죠.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건 신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축. 이 신축이 될 수 있는 연차가 이런 단지는 어디에만 있다? 이 고속도로 오른쪽 분당 신도시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판교나 마찬가지인데, 분당 신도시 9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 안에, 요 안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성남역 오른쪽 아름마을 쪽에도 많이 있고요. 이 분당선 임해역 앞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적률, 대지 지분 어떻게 보는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찾을 거예요. 특히 평균 대지 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용적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균 대지 지분을 계산을 잘 해보세요. 20평 넘는 곳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곳들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신축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GTX A 성남역 들어오는 곳에 딱 붙어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서 재건축이 되면 정말 좋겠죠. 물론 이 입지가 아무리 GTX가 들어와도 이 입지가 이 판교역 근처보다는 떨어지는데 신축이잖아요. 신축이 되면 구축보다 더 올라갈 수 있죠. 기스무리한 입지에 구축이 신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신축이 되면 얘네가 대장이 돼요. 이 오른쪽이. 지금은 이 왼쪽이 더 비싸지만 미래에는 이쪽에 모든 단지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에 한해 판교 역세권을 이길 수 있다.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판교는 아니고 분당이지만 사실상 판교로 보는 권역의 대장이자 성남시 전체의 대장,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체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남 대장이 어디가 될지를 봤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강선 파란색 선 있죠? 요거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광주예요. 아니 광주를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요? 보통 부동산 얘기할 때 광주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경강선이 있으니까. 이 경강선이 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강선 타고 쭉 와서 어딜 가요? 임해 지나서 성남 지나서 판교를 간다.
광주가 이 판교 출퇴근하는 게 은근히 편합니다. 자,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15분이에요. 여러분, 판교까지 15분에 갈 수 있는 곳들,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판교까지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 볼까요? 위쪽으로는 강남이 있어요. 강남 양재 쪽, 가락시장, 수서 이런 곳들. 왼쪽으로는 인덕원이 있습니다. 인덕원 지금 15억이에요. 아래쪽으로는 분당이죠? 분당도 이 정도 하죠. 그럼 서민들은 내가 판교 출퇴근해야 되는데 서민이에요. 15억은 무슨 나는 10억짜리 집도 못 사. 연끌해도. 그럼 어떡하지? 위도 안 되고 왼쪽도 안 되고 아래도 안 되고 오른쪽 한번 볼까? 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수요는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그 판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판교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너무 비싸니까 북쪽, 남쪽, 서쪽은 너무 비싸니까 동쪽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서민들은. 사실 여기도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벌써 경기 광주역 쪽도 뭐 자연스럽게 경기 광주역이 광주의 대장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여긴데 이제 경강선 타고 판교까지 세정거장이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좀 아파트가 그럴듯하게 들어와 있는 곳이 경기 광주역입니다. 여기 지금 가격이 보이십니까? 8억입니다. 8억. 되게 쌀 줄 알았죠? 막 5억, 4억 할 줄 알았죠? 광주라서. 절대 안 그래요. 판교를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5억짜리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게 어디가 됐든 여러분 판교 일자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판교를 손쉽게 출퇴근하려면 최소 7억짜리 집은 사야 된다. 이런 집에서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근처에 신축들이 괜찮겠죠. 그 중에서 초등학교 끼고 있는 뭐 이런 입지들, 이런 아파트들. 더 신축인 자연엔 자이가 있는데 학교가 좀 멀어요. 학교를 저 위쪽으로 가는지 뭐 이 아래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가깝지가 않아요. 저 입지는 이쪽이 좋다. 보시면 상권이 어디 들어와요? 이 붉은색이 상권이죠. 항상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 상권이 이쪽에 들어오죠. 상권도 단지들이 가까워요. 전반적으로 이쪽 신축 단지들이 대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 중에 특별히 어디가 좋나요? 어떤 단지가 뭐 제일 좋은가요? 그런 거는 또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지로 들어가실까만 고민하시면 되지 이 중에서 어떤 단지를 들어가야 하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비슷합니다. 웬만하면 초품화가 좋겠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딜 들어가든 투자 가치는 그게 그거다. 뭘로 가라? 금매 뜨는 곳으로 들어가라. 다 보면서 금매 뜨는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광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 광주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용인이죠. 용인은 사실 경기 동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경기 남부인데 말씀드렸듯이 경기 남부편에서 거의 한 1분밖에 얘기를 못해서 그때 워낙 많은 도시들을 다루다 보니 용인을 경기 동부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동선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용인시 전체에서 GTX가 들어오는 정거장은 딱 하나가 있어요. 어쨌든 용인도 베드타운이고 사실 뭐 일자리가 약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강남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강남 접근성이 지금 말고 나중에 제일 좋아지는 곳은 어디예요? GTX 용인역 부근이겠죠. 당연히 한 정거장 가면 판교, 두 정거장이면 수서, 세 정거장이면 삼성역 딱. 지금까지는 수지구가 제일 좋았어요. 용인의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렇게 있잖아요. 수지구가 제일 좋았는데 앞으로 용인의 대장은 기흥구에서 나올 겁니다. 기흥구 전체가 다 좋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GTX 용인역 부근이 대장이 될 거라고요. 기흥구에서. GTX 용인역 근처에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조성이 되죠. 플랫폼시티는 3기 신도시는 아니고 3기 신도시와 함께 분양하는 중소형 택지지구라고 해요. 중소형. 커 보이는데 한 1만 세대밖에 분양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전체 구성 세대가 1만 세대인 거고 이 중에 일반 분양으로 뭐 임대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실제 분양하는 물량은 얘보다 적겠죠. 그러니까 신도시들에 비해서 물량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택지지구인 거죠. 이 플랫폼 시티의 교감도를 보면 블로그로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는데 글씨는 안 보이는데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빨간색은 상권, GTX 용인역은 여기에 있고요. 요 근처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몇 개 없습니다. 이 노란색이 주거지역이죠. 이 위쪽에 분양 단지들이 좀 있을 거예요. 멀죠, 거리가. GTX역에서 조금 아쉽죠. 이 주황색은 뭐냐면 주상복합이에요. 얘네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상권과 GTX 용인역 바로 앞이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용인의 대장은 이 주상복합들이 될 거예요. GTX 용인역, 플랫폼시티 남동 쪽의 주상복합 단지들이 용인시 전체의 대장이 될 건데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수지구 여긴 기흥이잖아요. 수지구에서는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 수지구는 이 신분당선 라인 따라서 쭉 보시면 돼요. 이 광교중앙역 보이시죠? 광교까지는 수원이고요. 이 영동고속도로 위쪽부터 용인시 수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현, 성북, 수지구청 이렇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구축이고요. 신축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수지구청역 쪽이에요. 입지적으로도 수지구청역이 가장 좋고 이 근처에
뭐 재건축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 단지들이 좀 있어요. 수지구청역에서 한 3, 4분 거리에 수지 현대 있죠. 여기가 용적률은 212개 해서 사실 재건축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 평형 보면 큰 평수가 많잖아요. 얘가 대지 지분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나름대로 할 만한 대지 지분이 된다. 이런 곳은 재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뭐 재건축이 되기는 쉽진 않고요. 꿈 확실하게 앞으로 신축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예요. 수지구 롯데마트, 구 롯데마트 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고요. 벌써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잖아요, 여기. 볼까요? 자, 벌써 이렇게 막 하고 있죠? 2020년 7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만 해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죠? 일단 얘를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겠죠? 일단 확실한 곳은 이 롯데마트 부지에 들어오는 그 신축 아파트가 일단은 수지구에서는 제일 좋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처인구도 봐야 되나요? 저는 처인구도 언젠가는 크게 발전을 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언젠간.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 아파트를 사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처인구 쪽에. 언젠가는 처인구나 화성의 동탄이 아닌 이 서쪽도 개발을 할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뭐 지금 투자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은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곳, 집값이 빨리 오르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임박했을 때 넘어가면 되겠죠. 처인구 쪽은 사실 아파트보다는 토지를 투자하기 좋아요. 처인구는 아직 좀 땅값이 싸니까 개인들도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처인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은 이 원산면인데, 원산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원산면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떴죠. 지금 LH 직원들, 또 용인시 공무원들이 이 원산면 일대 땅 투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 땅을 사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기를 한 거라 이건 벌 받아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부 정보 없잖아요.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 근처에 가장 먼저 좀 개발을 할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저는 용담저수지, 이 용담저수지 주변이 좀 광교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시내 쪽으로 향하는 길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괜찮은 호수가 있어요. 여기 아름다워요. 사이즈나 뭐 경관면에서 광교 호수공원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뷰가 나올 만한 호수입니다. 도로와 호수 사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그런 쪽을 좀 매입해 두시면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데 토지 얘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토지는 사실 유튜브로 다루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약간 체계적이지가 않고 토지는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돼요. 토지 투자를 해서 성공하실 분들은 운이 좋아야 돼요. 내가 정말 잘 투자를 해도 이게 30년, 40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토지라서 잘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수지도 이미 존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빠르게 정리하면 구리는 토평역과 한강 사이다. 하남은 많은 신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위례가 대장이고 위례 중에서는 위례 중앙역 근처 단지들이 가장 좋다. 그리고 밑에 성남은 당연히 판교가 최고고 판교 중에서 이 고속도로 오른쪽에 재건축돼서 신축되는 곳들이 대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광주는 판교를 출퇴근할 수 있는 곳들 중에 가장 저렴하고 이 경기 광주역 왼쪽에 요 단지들 초등학교를 끼고 상권을 끼게 되는 이 단지들이 가장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용인 플랫폼시티 중에 오른쪽 주상복합이 분양하는 곳들 이 단지들이 용인시의 대장이 될 것이다. 수지구에서는 수지구 롯데마트 부지에 들어오는 신축이 대장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대장 시리즈는 뭐 당분간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당부를 드려도 댓글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모든 사람은 내가 사는 지역이 되게 좋아 보여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다 자기가 사는 지역은 너무 좋은데 왜 우리 아파트 1억 오르는 동안 저렇게 썩어 빠진 데가 5억 10억씩 올라가냐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이 1억밖에 안 올랐으면 그게 정말로 뭐 호재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고집만 버리면 돈 버는 게 되게 쉬워요. 고집 부리느라고 돈을 못 버는 거지 고집만 버리면 재테크 쉽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쉬워요. 자꾸 내가 사는 지역만 보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만 좋아 보이는 그 약간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 그 어딜 가보십시오. 어디를. 우리 지역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그게 뭐 내 생각이 확고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던 저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피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악플 다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구독하셔야죠.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귀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고 기다리시면 영상이 딱딱 올라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